자, 반갑습니다.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제. 어, 어제 뭐가 아쉬웠냐면, 리즈도 결국엔 이제 무승부 될 뻔한 거 막판에 두 골 먹혀서 이제 1대3으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졌고, 그거보다 더 아쉬운 건, 로마하고 이제 묶어간 세비야 승인데, 하필 또 극장골로 비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씩 아쉽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경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왔고 아마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요새 계속 일 때문에 이제 좀 늦게 방송을 시작하곤 했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비교적 빠른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제가 말했던 한 4시, 5시. 그래서 유튜브도 좀 일찍 올라갈 예정이고 하니까 공지로 앞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가죠. 11경기. 자, 오늘 일단은 뭐 리그 경기들도 있는데 컵 대회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튼하고 본머스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브라이튼 본머스하고 승점이 3점 차입니다. 본머스도 지금 딱 6위에 걸쳐 있어가지고 득실도 이 실점이 브라이튼보다 적기 때문에 득점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홈입니다. 홈. 본머스 홈. 근데 의외로 브라이튼이 홈에서 패배는 적긴 하지만 승점은 원정 승점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원정 반대로 얘기했구나. 본머스가 이 홈에서도 승점이 좋긴 한데 그 원정에서도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21점하고 22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자 그리고 브라이튼 아까 얘기했다시피 홈에서 두 번밖에 안 졌어요. 근데 원정에서도 생각보다 승점이 높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브라이튼이 홈이고 뭐 승점이 좀 적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패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가 좀 있다는 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상성에서는 최근 본머스 상대로 3연승 중이더라고요. 뭐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연승 중이고 그래서 상성은 그래도 브라이튼이 좀 낫고 자, 지난번 사우스햄튼전까지 4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최근 첼시 2경기 포함 3연승입니다. 왜냐면 이 한동안 홈에서 성적이 별로였고 홈 원정 포함해서 뭐 한 8경기 동안 승리 없었던 적도 있긴 했는데 사실 뭐 그 4연속 무승부 이후에 3연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7경기 무패 그리고 최근 2번 지긴 했지만 다시 3연승 해서 분위기 자체는 좀 끌어올렸습니다. 브라이튼이. 그리고 본머스는 지난번 본머스 승과 오버를 봤던 경기 울버햄튼이 잡았죠. 그래서 본머스도 요새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노팅엄 상대로 5대0 뭐 무패 흐름도 되게 길었었는데 유일하게 진 건 리버풀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울버햄튼한테 지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꺾인 게 아닌가. 근데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 얘네가 원정 성적이 좋다 했잖아요. 지금 브랜드포드전 이후에 지금 한 8경기? 8경기 6승 2무니까 무패 흐름이 꽤 깁니다. 작년부터 무패였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이튼이 요새 잘하고는 있지만 본머스가 또 하필 지난번 져가지고 예전에 한번 연패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연패 당할 때도 브라이튼한테 졌습니다. 원정 브라이튼. 홈에서. 그래서 이번에 과연 복수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이튼의 결장자가 최근 부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수비도 최근
아니고 몇 경기 못 나왔고, 그리고 데니웰 벨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퇴장이 있었죠, 지난번. 수비 퇴장. 그거 말고는 크게 NS 웨이날도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그래도 본머스가 살짝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본머스 2프렌을 가기도 애매하고, 사실 이런 경기는 언오버 기준 오버를 가면 되는데, 또 지난번 언더가 나왔단 말이죠, 본머스가. 그래서 언오버 가기도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저는 본머스의 연패는 없다 보고, 브라이튼도 최근에 잘하긴 하는데 약팀 상대로 한번 졌기 때문에 리그 순위 비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살짝. 무 보겠습니다, 무. 두 번 연속 질 것 같진 않아요, 본머스가. 뭐 울버햄튼한테 잡힌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장 이후에 골이 난 거라서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탈하고 에스턴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13위하고 8위의 경기인데, 지금 상성은 크리스탈이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에스턴 상대로. 뭐 최근에 한 번 지긴 했지만 21년도에 20년도 이후에는 3승 1패입니다. 최근 연승 중이기도 하고. 잠시만요.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성은 크리스탈이 좋은데, 일단 최근에 홈에서 연패 중이란 말이죠. 브랜드포드하고 에버튼한테 1대2로 졌습니다. 근데 얘네도 보면 원정에서 요새 성적이 너무 좋아요, 크리스탈이. 원정 5연승, 6경기 무패. 뭐 물론 그 전에 홈에서도 3경기 무패가 있었지만 최근에 살짝 좀 아쉽고, 에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하고 원정이 좀 차이가 심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홈에서 막강하죠. 지금 승점도 크리스탈보다 높고, 뭐 득실은 둘 다 이제 뭐 마이너스기 때문에 뭐 둘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에스턴이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는데 오늘 하필 원정입니다, 원정. 그리고 크리스탈도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홈에 안 좋은 크리스탈, 원정이 안 좋은 에스턴이라서 어디가 이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스턴은 지난번 리버풀전도 비기고 첼시전도 역전을 해서 홈에서만큼은 아주 좋다. 근데 최근 원정에서 올버햄튼전 0대2, 뭐 챔스 모나코 0대1. 사실 두 경기만 놓고 봤을 땐 득점이 없어요. 뭐 아스널전 비긴 것도 있긴 하지만 의외로 원정에서 득점이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뉴캐슬전도 그렇고 첼시전도 그렇고. 그래서 크리스탈이 과연 풀럼 이긴 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근데 결장자가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탈은. 그리고 에스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드필더에 부상자들이 있고, 로저스가 지금 부상 의심이 돼서 이게 회복 단계인지 아니면 나올지 안 나올지 완전 풀타임은 안 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첼시전에 못 나왔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에스턴 빌라 나왔네. 로저스가 교체돼서 갔는데 지금 상태가 살짝 애매해서, 근데 이러면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반반. 못 나오면 그래도 에스턴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한데, 크리스탈이 그래도 홈에서 3연패는 할 것 같지 않고, 에스턴도 요새의 기세면 아무리 원정이어도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요것도 무 봅니다. 오늘 시작부터 무네요. 어느 번 다 건너뛰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울버햄튼하고 풀럼. 본머스를 잡은 울버햄튼, 그리고 홈에서
승점을 내준 풀럼입니다. 이제 울버햄튼이 풀럼 상대로 희한한 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홈에서 9승 3무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좋은데 일단 지금의 성적을 놓고 보면은 울버햄튼이 득점은 풀럼하고 비슷하긴 해요. 별 차이 없는데 실점에서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거의 한 20골 안 되게. 그래서 득실에서 많이 밀린다. 다만 이제 울버햄튼이 홈이고 풀럼도 홈이나 원정 크게 그 성적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본머스를 잡았다는 점. 물론 퇴장 이후에 골이 터지긴 했지만 그리고 마테우스 쿠냐하고 라르센 뭐 지금 울버햄튼 황희찬하고 한 2명 정도 부상이거든요. 근데 비중이 낮습니다. 둘 다. 쿠냐하고 라르센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드필더도 한 명 빼고는 뭐 그 한 명도 최근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풀럼도 뭐 공격 쪽에 부상 그리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다 보여져요. 근데 울버햄튼이 지난번 본머스전을 이기면서 그러니까 본머스전 이기기 전에도 홈에서 에스턴도 잡았었고 리버풀전도 지긴 했지만 한 골 넣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비해. 그리고 풀럼은 컵대회 포함 3연승 리그만 보면은 연승이었는데 그 연승 흐름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풀럼도 원정에서는 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풀럼의 원정 성적들을 봤을 때 쉽게 진 적이 없습니다. 웨스트햄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지난번 무득점 경기가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울버햄튼이 연승까지 하긴 힘들지 않을까. 뭐 에스턴도 잡긴 했습니다만은 풀럼도 그렇게 쉽게 내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무 봅니다. 오늘은 그냥 다 무 볼게요. 그냥. 자, 스토크하고 미들즈브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토크 같은 경우 19위, 미들즈브러하고 승점이 9점 차인데 실점은 비슷하지만 득점에서 거의 얘네도 20골 안 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득점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스토크 입장에선. 홈에서 패배가 적은 건 좋긴 한데 미들즈브러도 원정에서 거의 딱 중위권 정도 하고 물론 홈의 스토크가 성적이 좀 더 좋긴 해요. 패배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자가 최근 부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미드필더 한 명 정도 빼고는. 근데 미들즈브로는 주전키퍼 여전히 부상. 그리고 공격의 한 명이 부상 중이긴 한데 얘도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라 일단 결장자로만 치면은 그래도 미들즈브로가 살짝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토크 최근 홈에서 이제 미들즈브로한테 상성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살짝 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노리치전 지긴 했지만 2득점 뭐 스완지 3득점 카디프 3득점 그러니까 요새 은근히 좀 골을 넣긴 해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2월달에 득점력이 무득점 경기 한 경기 빼고는 다 득점을 했다. 그리고 미들즈브로는 지금 원정 4연패 중이고 홈원정 포함 5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연패를 끊긴 해야 돼요. 지난번 브리스톨전도 선제골 넣고 역전패를 당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스토크의 요새 득점력 미들즈브로가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원정 4연패긴 하지만 꾸준히 득점 한 점 여러 가지로 미뤄봤을 때 5번입니다. 5번 이런 경기 오히려 무승부 안 나고 승패로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카디프하고 헐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승점 33점으로 갔고 득실에서 헐시티가 좋습니다. 카디프가 실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카디프가 홈 성적이 밑에서 두 번째예요. 헐시티보다 좋은데 헐시티가 승점이 좀 많이 차이 납니다. 13점 홈에서 카디프가 21점이니까 같은 밑에 1, 2위라도 그래도 카디프가 좀 더 좋다. 그리고 헐시티의 원정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헐시티가 꼴찌지 원정에서는 상위권 쪽에 속해요. 아주 극상위권은 아닌데 8위 정도면 뭐 그래서 원정에서 승점이 높은 그러니까 카디프의 홈 성적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카디프 같은 경우에 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플리머스전 비기긴 했지만 수비 퇴장, 그리고 주전기포도 햄스트링 부상에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공격에도 칼럼 로빈슨이 지금 살짝 반반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뭐 키퍼부터 수비 쪽, 뭐 미드필더도 햄스트링 부상 의심이 있고 해서 헐시티는 미드필더 한 명 빼고는 다 장기 쪽 부상이어서 저는 카디프보다는 헐시티가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디프가 그나마 이제 이점을 노려야 될 건 홈에서 최근 패배가 없다. 뭐 브리스톨, 더비카운, 뭐 스완지, 와포드, 코번트리까지 최근 2승 3무. 원정은 최근 5경기 승리 없는데 홈은 5경기 무패 중입니다. 그리고 헐시티는 하필 또 지난번 제가 썬더랜드 승을 봤었는데 썬더랜드를 잡았거든요. 왜냐면 헐시티가 은근히 원정에서 강팀을 좀 잘 잡더라고. 최근에 셰필드 유나이티도 3대0으로 잡고 미럴도 잡고 블랙번도 잡고. 원래 미럴도 쉽지 않은 팀이고 블랙번은 또 홈에서 강한데 어쨌든 원정 5경기 중 4번을 이겼다. 뭐 번리전 진 거는 번리가 워낙 실점이 적기 때문에 해서 썬더랜드 잡고 연승을 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 헐시티가 결정 부분은 좋은데 그래도 홈이잖아요. 홈. 카디프 홈이고 일단 칼럼 로빈슨이 지난번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부상으로 결장 중이었나 보네요. 칼럼 로빈슨이. 왜냐하면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11골. 얘가 그래도 한 대여섯 경기 못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결장으로 이어진다면 뭐 수비에 퇴장까지 있고 미드필더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이거 원래 무승부 보려 했는데 헐시티 프렘 봐야겠는데 이거. 근데 카디프가 그래도 홈에서 안 지고 또 최근에 패배가 많지는 않아요. 리즈 7대0 빼고 사실 포츠머스전 빼면은 진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요것도 무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무 한번 노려보죠. 무로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아르미니 브레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부 아닌가? 전부 컵 대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 추천 받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추천 진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아르미니아하고 아르미니아 빌레펠트 브레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니아는 얘네가 3부네 3부. 예전에 2부 아니었나? 어쨌든 3부인 상황이고 얘네가 프라이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3대1로. 요새 리그에서 성적 보면은 뭐 홈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최근 뭐 연승 중이기도 하지만 근데 브레멘이 1부고 그리고 이게 8강입니다. 8강. 8강전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르미니가 어딜 이기고 올라왔냐면 프라이 그리고 브레멘은 다름슈타트 이렇게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쪽에는 이제 슈투트 아우크는 슈투트 그리고 레버쿠젠 켈러는 레버쿠젠이 이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볼프스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자 지금 브레멘이 3연패 중이거든요. 원정 성적도 별로고 물론 도르트문트전 비기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 프라이전 5실점도 크고 이게 다름슈타트도 1대0으로 이기고 올라온 홈에서 상황이라 아르미니가 프라이를 잡은 게 좀 크다 봅니다. 왜냐면 그 전에 또 유니온 베를린을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은근히 일부를 잘 잡는다. 3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거는 브레멘이 원정이기도 하고 아르미니가 홈인점 그리고 요새 브레멘이 성적이 안 좋아서 이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뭐 언어보도 사실 이게 오버 가기에는 무승부 그림도 보여서
홈팀 프렘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오늘 아르미니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결정자를 한번 보면 아르미니가 거의 없거든요. 부상자가 뭐 브레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인테르하고 라치오 가겠습니다. 두 팀의 상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르미니가 일부에서 많이 붙었네요. 브레멘하고. 근데 홈에서 더 많이 이겼습니다. 뭐 아주 예전 전적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고 자 인테르하고 라치오 지난번 원정 가서 6대0으로 바르고 왔죠. 인테르가. 그리고 홈에서는 최근에 또 1대1로 비겼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은 라치오보다 훨씬 좋습니다. 홈에서 인테르가. 훨씬 좋다. 근데 이거 컵 대회라는 점 참고해야 됩니다. 자, 이 8강입니다. 8강. 지금 준결승 올라간 게 볼로냐, 아탈 잡고, AC 밀란, 로마 잡고, 그리고 유벤 엠폴리 승자랑 볼로냐, 라치오 인테르 승자랑 AC 밀란. 자, 일단 인테르 주전키퍼 부상 중. 그리고 티랑이 지금 발목 부상으로 그때 제노아전 못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티랑이 그때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카스텔라노스의 부상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베네치아전도 라치오 승을 봤지만 결국엔 비겼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보면은 카스텔라노스나 아니면 뭐 보레이디아 아니면 뭐 자카니 얘네가 조금씩 빠진 적이 있는데 두 명 한 번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가 라치오 홈에서 코모전이라고 아마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래서 코모 프렌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라치오가 뭐 지금 리그에서 보면은 당연히 인테르가 순위가 더 높고 하지만 라치오도 뭐 47득점. 근데 확실히 득실 차에선 좀 많이 차이 나네요. 득실 차가 35대 13이니까. 그래서 인테르 홈이고 티랑이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홈에서는 뭐 그때 언제였냐? 홈에서 진 적이 있나? 어쨌든 최근에 진 적은 못 본 것 같은데 최근 원정 피오렌티나 유벤투스전 말고 원정도. 그래서 홈에 인테르면 인테르 쪽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당은 라치오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인테르 못 믿겠다 하면 차라리 언더 쪽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인테르가 의외로 홈에서 이제 실점이 적긴 한데 최근에 또 오버가 좀 나왔단 말이죠. 2대1, 3대0, 뭐 3대1, 2대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치오가 지난번 베네치아전 슈팅 수가 같았습니다. 9대9. 카스텔라노스가 없는 게 좀 타격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티랑이 없는 것보다. 왜냐면 라치오는 뭐 보레이디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많이 뛰고 어시도 좀 하고 있는 부상이 좀 크다. 그래서 전 인테르 승 봅니다. 만약에 인테르 승이 좀 빡세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 쪽으로 접근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컵 대회라서. 왜냐면 인테르가 다음 경기 또 나폴리 원정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정부터 좀 빡셉니다. 인테르도 뭐 중간에 챔스도 껴있고 하니까 어쨌든 인테르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인테르 승. 무승부 걸리시면 언더 쪽으로. 컵 대회라서. 저는 승 보겠습니다. 승. 라치오가 최근에 언제 졌지? 원정 2대1, 0대0, 또 0대1, 3대0. 라치오도 원정 승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불안한 거, 공격 빠진 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S 칸하고 갱강 이게 프랑스 컵 대회인데 얘네 4부 갔거든요. AS 칸이. 그리고 갱강이 2부입니다. 2부.
사실 이런 경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건너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 또 8강이거든요. 8강에 올라온 팀 중에 아는 팀이 브레스트, 파리, 앙제, 랭스, 나머지는 뭐 덴케르크, 뭐 오늘 칸, 갱강. 그래도 갱강은 들어봤으니까. 칸이랑 브리오샹, 덴케르크는 처음 들어봐서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이라서 좀 중요하다. 근데 요 4부 팀인 칸이 홈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4부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근데 갱강도 원정에서 성적이 만만치 않다. 그 덴케르크가 2부 같네요. 갱강하고 붙은 거 보면은 어쨌든 요런 경기는 그냥 무찍자 무승부 봅니다. 이거 뭐 알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무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4부 2부라고 하더라도 물론 갱강이 툴루즈를 잡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갱강 쪽으로 좀 더 봐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하필 원정이라서 애매합니다.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앙제 랭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아까 칸하고 갱강이 상대 전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이라서 컵대회, 그것도 컵대회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예전 3부 빼고 2대0으로 갱강이 이겼습니다. 10년 전에. 그냥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앙제하고 스타드 랭스는 앙제가 홈에서 랭스한테 3연패 중입니다. 그만큼 상성에서는 좀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뭐 컵대회인데 8강입니다. 8강. 근데 앙제가 일단 공격에 부상이 한 명 있고 그거 말고는 거의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공격의 부상도 뭐 못 나온 지 한 3-4경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랭스는 수비 쪽에 출전 정지가 한 명이 있고 얘네도 이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결장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랭스가 요새 너무 못 이겨요. 너무. 물론 이제 강팀 상대로 뭐 1대1 무, 뭐 이런 경우 0대0 무 있죠. 뭐 리옹, 모나코, 그리고 또 컵대회 모나코 승부 차이까지 끝에 올라갔고 뭐 리그에서 파리 원정도 무, 그리고 지난번에 컵대회도 원정 가서 0대0에서 승부 차이 끝에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 이긴 팀이 4부예요. 4부. 부르고 앙잘리웨?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아무튼 이 팀 상대로 또 0대0. 그래서 최근 4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스타드렌 0대1, 앙제 0대1. 하필 또 오늘 만나는 앙제한테도 홈에서 0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앙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원정에서 워낙 성적이 좋은데 홈에서도 뭐 브레스트나 오세로도 잡았었고 뭐 마르세유한테 지면서 3경기 무패 흐름이 끊기긴 했지만 스트라스 원정에서 이겼던 앙제입니다. 그래서 컵대회만 놓고 보면은 랭스가 좀 힘겹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렵네요. 이 경기. 앙제 쪽으로 빠질 정도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면 상성에서는 오히려 랭스가 앞서고 최근에 뭐 랭스 원정 가서 이겼다고 해서 앙제를 보기엔 좀 어려워요. 둘 다 결장자가 뭐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또 랭스가 PK를 놓쳤더라고요. 슈팅이나 점유율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앙제 홈인 걸 감안해서 무 보겠습니다. 무. 오늘 무 진짜 많거든요. 뭐 하나 걸려라라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무승부. 오늘 딱히 주력감은 일단은 밑에 경기 몇 경기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첼시 바르샤. 아니면 오늘은 그냥 대체적으로 무승부를 주력 메인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높여서 금액을 줄이고. 자, 첼시 사우스햄튼 가도록 할게요. 자, 사우스햄튼 꼴찌죠. 근데 요거 리그 경기입니다. 첼시 경기는. 오늘 컵대회가 6경기인 줄 알았는데 5경기였네. 5경기. 프리미어 4경기, 챔피언십 2경기에서 6경기가 리그고
나머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까지 5경기 이렇게 됩니다. 자,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하고 사우스햄튼. 일단 뭐 첼시가 사우스햄튼 상대로 최근 홈에서는 살짝 안 좋아요. 살짝 밀립니다. 마지막 홈 경기도 졌고. 근데 지금 사우스햄튼이 성적이 꼴찌입니다. 꼴찌. 첼시는 그래도 7이고 사우스햄튼은 유일하게 10자리의 득점, 19득점, 유일하게 10점대. 그리고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61실점. 그래서 최소 득점, 최다 실점, 플러스 마이너스 40을 넘어갑니다. 너무 최악이죠. 첼시는 그래도 플러스가 10골을 넘고, 이거 홈의 첼시입니다. 홈의 첼시. 예. 원정도 좋긴 한데 홈이 패배가 적고, 그리고 지금 첼시가 요새 너무 안 좋았잖아요. 원정만 보면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7경기 2무 5패 4연패 중입니다. 브라이튼한테만 2번 지고, 맨시티 지고, 에스턴 빌라까지 역전패 당하고. 근데 홈의 첼시는 좀 다르다. 최근 웨스트햄, 울버햄튼, 본머스, 그리고 FA컵까지 4경기 무패 중. 최근에 진 거는 풀럼전 역전 당한 거, 그 후반에 골 먹혀서.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상대가 사우스햄튼. 최근 얘네는 뭐 홈에서도 4실점, 3실점. 뭐 원정에서 살짝 좀 비볐던 경기들이 있긴 한데 첼시 상대로 좀 힘들지 않을까. 다만 이제 결장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결장자가 중요한데 뭔가 빠지는 선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대부분 장기 부상인데 마두에케하고 잭슨이 지난번에도 못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네투하고 팔머, 운쿠쿠, 산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니콜라스 잭슨이 빠진 게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뭐 마두에케도 그렇고. 사우스햄튼은 의외로 결장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득점력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저 2명이 빠져도 그래도 첼시가 3연패는 끊어내지 않을까. 홈이라서. 원정이면 이거 살짝 불안했거든요. 근데 홈이라서 첼시 승 본다. 근데 이게 마엔을 봐야 되는데 첼시가 저 2명 빠져도 마엔은 하겠죠. 근데 마엔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마엔이. 배당도 지금 떨어진 마당에 1.52에서 4위로 떨어졌고, 왜냐면 상성에서 사우스햄튼한테 살짝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전들도 몇 명 빠진 상황이라 뭐 팔머랑 뭐 몇몇 선수들이 있긴 한데 요새 워낙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괜히 일반승 갔다가 뭐 라이프치히 골 날 수도 있고, 마엔 갔다가 진짜 1대0 아니면 뭐 2대1 한 점 차로 이기면서 핸디무 뜰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경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배당 대비 메리트도 없고, 언오버 가잔이 상당히 좀 애매해요. 사우스햄튼이 오버가 많거든요. 본인들이 골을 넣어줘야 오버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골을 못 넣으면 또 첼시가 막 4득점 5득점 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요 경기는 과감히 패스합니다. 유일하게 패스. 오늘 처음으로 패스한 경기. 요거 패스하면은 딱 10경기 카트에 담을 수 있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안 그러면 또 나눠서 이제 카트에 담아야 되거든요. 왜냐 10경기씩 밖에 카트에 안 담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거 마이크를 다 꺼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저 소리를 그냥 이 화면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마지막 경기 가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샤하고 에이티인데, 일단 바르샤 같은 경우 지금 리그 순위 아마 1위일 거예요. 1위. 에이티가 3위고. 근데 승점이 레알이랑 같고 득실에서 앞서는 1위고, 에이티도 1점 차입니다. 1점 차. 여기 우승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또 이건 컵 대회고, 지난번 라스팔마스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마엔을 가긴 했지만
다른 데서 터졌죠. 자, 어쨌든 바르샤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졌냐? 마지막 진 게 AT전입니다. 리그 1대2 1대0으로 이기다 역전패 당한 그 이후에 무패 중이에요. 11승 3무인가? 지금 또 5연승 중이기도 하고. 근데 AT도 보면은 지난번 비길 거라 생각했던 발렌시아전도 이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경기 중에 딱 한 경기 졌습니다. 레가네스전. 그 정도로 AT도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이게 컵 대회인 걸 감안하면은 바르샤 홈승을 보기도 좀 애매해요. 최근 라요전도 한 골차, 라스팔마스전도 사실 1대0으로 끝날 거 추가 시간에 넣은 거라 요새 알라베스전도 한 골차. 그래서 바르샤는 이기더라도 쉽게 못 이길 것 같다. 그리고 AT는 레알 원정에서도 선제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결정자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일단 준결승입니다. 준결승인데 일단은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홈 경기하고 중간 텀이 되게 길어요.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AT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홈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홈 이점을 잡으려면. 자, 반대편에는 소시하고 레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라민 야말이 부상 의심 좀 애매한 상황이고 이거 말고는 크게 뭐 없는 것 같아요. AT는 주전키퍼를 휴식을 준 것 같네요. 오블락. 그리고 코케 부상 말고는 여기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거의 뭐 풀로 만난다고 치면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솔직히. 바르샤가 홈이라 뭐 유리할 수는 있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그렇다고 AT가 원정이 좋냐? 패배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불안했거든요. 바르샤도 역전을 한 거고 레가네스전 졌던 경기라든가 오히려 홈이 불안했구나 얘는. 알라베스 역전승 뭐 기타 등등 해서 어쨌든 AT도 2번밖에 안 졌고 리그에서 바르샤는 오히려 패가 다섯 번이나 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점이 되게 적어요 AT가. 뭐 득점이 밀리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사실 언더 가고 싶긴 해요. 배당도 마음에 들고. 하지만 AT가 뭐 언더만 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 바르샤 역전했던 경기도 있고 바르샤도 이번 기회에 뭐 복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번은 사실 오버를 가게 되면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고 확실히 AT 프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바르샤 승무로 보겠습니다. 바르샤 승무로 보는데 저는 이게 단판 승부면 무에 좀 더 가깝게 가려 했거든요. 근데 이게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라서 바르샤 쪽을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어쨌든 홈에서 일단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AT는 다음 경기 또 빌바오전 그리고 레알 챔스전도 있고 바르샤는 또 벤피카 원정도 가야 되긴 하지만 AT가 좀 더 빡세죠. 빌바오랑 레알을 연속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또 헤타페 원정도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레알, 그 다음 또 바르샤. 일정이 아주 빡셉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쉬운 팀은 에스파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에스파뇰마저 요새 홈에서 잘한다. 레알도 잡고. 그래서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AT가 거의 팀으로만 볼 때는 거의 살인적인 일정이에요, 진짜. 빌바오, 레알, 헤타페, 레알, 바르샤, 에스파뇰, 바르샤, 세비야. 워낙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일정은 좀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AT가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샤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소수점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51대 49도 아니고 50.1대 49.9 보겠습니다. 거의 뭐 반반 본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살짝 더 바르샤 홈이니까 조금 더 주겠다 요런 얘기입니다. 바르샤 승을 간다면 아마 고배당으로 핸디물을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자면 쭉 봤는데 주력으로 갈 만한 그런 배당이 없다.
낮은 배당이 없다는 게 아니고 뭐 배당이 높건 낮건 이렇게 주력으로 갈 만한 그런 경기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아르미니 프렌을 보고 인텔의 승도 보지만 배당이 괜찮잖아요. 1.67 정도. 근데도 불확실하다. 그리고 바르샤도 승을 좀 더 보지만 불확실하고 결국에 오늘 어떻게 가야 된다? 고배당 위주로 가야 된다. 최소 뭐 2경기 가는 거는 좀 빡셀 것 같고 인텔은 뭐 아르미니 뭐 가고 싶으면 바르샤 뭐 묶어서 3경기를 가든 애초에 중배당 이상으로 노려서 가든 아니면 오늘 저처럼 무승부 위주로 메인을 무로 잡고 이 중에 가장 무승부 확률 높은 거 잡고 뭐 서브로 해서 무를 나눠서 가든 2무가 됐든 3무가 됐든 그런 식으로 노려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늘 뚜렷하게 안 보이면은 어제도 이제 극장골로 좀 아쉽게 됐는데 차라리 25회차 수요일날 시작하는 경기들을 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지금 보면은 수요일날 일단은 J리그 이것도 사실 노리기에는 너무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새벽에 이제 뭐 토트넘 맨시티 경기도 있고 FA컵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그런 것 봐서 괜찮으면 그쪽으로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일단 오늘은 고배당 위주로 노리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40분 안으로 좀 끊었네. 추천 한 번씩 나가시기 전에 질차든 없더라도 추천만이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좀 머리가 아픈데 다시 보기를 유튜브에만 올릴지 차라리 구독 전용으로 돌릴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결정이 되면 어차피 내일부터 이제 좀 일찍 올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방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들 골라가시고 저는 오늘 고배당 위주로 갑니다. 무승부 위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내일은 보니까 경기가 어쨌든 여축 건너뛰고 20세 그 아시아 그것도 건너뛰고 J리그 7시 경기부터 올 거니까 내일 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한 3, 4시에 4시에 와가지고 J리그 한번 싹 하고 원래 J리그 안 보지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를 한번 싹 보고 해축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축 뭐 같이 못 한다면은 좀 더 일찍 와서 이거 하고 한 4, 5시에 왜냐면 배당이 12시 조금 넘으면 뜨니까 뭐 1시쯤에 올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그 J리그는. 근데 해축은 아마 늦어도 4시, 5시에는 올 거예요. 거의 4시 해축은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거의 4시에서 5시 사이에 하려 하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빠르면 낮이나 늦어도 오후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